안녕하세요. 네, 바람입니다. 네, 오랜만이긴 한데, 네, 오늘은, 어, 그, STM32F407, 407 보드에, 이더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LWIP 스택을 올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처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단계에서 이제 몇 가지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그 수정해 나가는지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어, 찍었습니다. 네, 그 일단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보드는 일단 제가 뭐 교육용으로 만들고 있는 보드긴 한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F407 MC가 사용되고 여기에 그 이더넷 포트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요 F407에 요 이더넷 사용하기 위해서 LWIP 스택을 올리면서 거기에 이제 FreeRTOS하고 같이 연동해서 그 DHCP 동작까지만 일단 확인하는 브링업 정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부터 해서 그 그러니까 뭐죠? LWIP 브링업을 그 기능이 동작되는 거 확인하는 것까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현재 사용하는 큐버 MX 버전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버전은 6.14, 6.14 버전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큐버 MX에서 처음에 이제 MCU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이제 할 겁니다. 이렇게 MCU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시스템 32 F407 ZGT. 일단 회로도를 잠시 띄워야겠네요. 네, 일단 요게 이제 회로도인데 회로도에 MCU가 이렇게 있죠. STM32F407 ZGT6. 회로에서 ZGT6 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 프로젝트. 처음 프로젝트 생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맥에서 그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윈도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프로젝트를 일단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장을 저는 STM32 여기에 새 폴더를 만들어서 STM32 F407 네트라는 프로젝트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에 가서 이번에는 툴체인을 CMake 기반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큐브 ID를 쓰지 않고 저는 이제 큐브 MX하고 VS 코드를 이용해서 요 CMake 툴체인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이브. 일단 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클럭 설정이겠죠. 클럭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메인 클럭이 얼마인지 봐야겠죠. 25메가 그리고 RTC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기본 사용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시스템 코어에 그 클럭 설정하기 전에 SWD 디버깅 포트를 먼저 이렇게 활성화를 이제 해야겠죠. 그리고 RCC에 가서 HSE, LSE 클럭을 이렇게 활성화를 합니다. 클럭 컴피그에 가서 이제 PLL 세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외부 25메가로 되어 있는 걸로 입력을 두고 PLL을 거쳐서 최종 168MHz가 나오도록 세팅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이제 파라미터들을 찾아주죠.
네, 이렇게 여기까지 저장하고 그래서 이더넷을 살릴 거 브링업을 할 거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 보드가 정상인지 이런 것들 이제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리고 로그를 찍기 위해서 UART, 그래서 LED하고 UART를 활성화 시킬 겁니다. 예, 가장 먼저 LED는 여기에 LED 핀이 뭔지를 봐야겠죠. 예, LED는 P24 그리고 액티브 로우죠. P24에 액티브 로우. 그러면 네, 여기서 P24에 요거를 GPIO 아웃풋으로 하고 예, 요 이름을 LED로 바꾸겠습니다. LED. 예, 그리고 GPIO 탭에 가서 얘를 디폴트 값을 이제 하이로 바꿔야지 전원 켜질 때 꺼지겠죠. 예, 세이브하고 예,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폴더를 이제 열어서 네, 폴더가 디벨롭에 STM32 네, 여기에 이제 뜨네요. 네, 그럼 이거를 이렇게 VS 코드에서 일단 아니면 그 VS 코드를 먼저 실행해도 됩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를 이제 임포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VS 코드만 뭐 예를 들면은 new window 해서 만약에 이렇게 VS 코드만 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제 VS 코드로 이 큐브 MX에서 생성한 CMake 프로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플러그인을 설치를 이제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이미 설치됐다고 이제 가정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VS 코드의 플러그인에 요 STM32 코드 익스텐션 요거를 이제 설치됐다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요거를 이용해서 개발 환경을 꾸미는 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걸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큐브 CLT 버전 1.15.0 이상을 설치를 해야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익스플로러 요거를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플러그인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STM32 익스텐션 메뉴가 뜨죠.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요 임포트 CMake 프로젝트 있죠. 얘를 눌러서 아까 디벨롭 여기에 STM32 예, 네트 그럼 여기 최상위 폴더를 열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위에 이렇게 뭐 파이널 세팅 이렇게 나오죠. 그럼 가장 아래 이제 임포트 프로젝트 요거를 선택을 하면 돼요. 얘를 선택을 하면은 요 아래쪽에 현재 윈도우 열 거냐, 뭐 새로운 윈도우를 할 거냐 이렇게 나오죠. 저는 새로운 윈도우로 그러면 이렇게 임포트가 됩니다. 임포트가 되고 지금 이게 임포트 할 때 제가 아마 이게 CMake 그 플러그인이 돼 있어서 자동으로 컨피규어가 되면서 필요 없는 파일이 막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삭제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에 있는 컴파일 커맨드 제이슨 요거 삭제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캐시도 삭제해도 되고 CMake 인스톨 요거 삭제하고 빌드 닌자 이렇게 삭제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자동으로 컨피규어 되면서 이제 이거를 빌드하기 위해서 컨피규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피규어는 위에 이걸 클릭을 해서 꺽쇠죠. 요거를 해서 CMake 컨피규어 요 밑에 컨피규어를 해도 되고 아니면 셀렉트 컨피규어 프리셋을 해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이걸 누르면 고르게 되죠. 그래서 디버깅 용도로 미리 세팅된 그 컨피규어를 합니다. CMake 맨 처음에는 셀렉트가 아니고 컨피규어 실제 컨피규어를 해야 되네요. 컨피규어 그러면은 여기
이제 빌드 폴더에 이렇게 디버깅 아까 셀렉트한 그 프리셋 있죠. 그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면은 여기 이제 맨 처음이라고 하면은 뭐 프리셋 정보는 여기 있습니다. 네, 프리셋 정보 여기 있고 여기서 이게 F1을 누르면은 F1인가? 네, F1을 누르면 바로 이게 뜨고요. 아니면 위에 클릭을 해서 네, 요 꺽쇠를 한 다음에 CMake configure 얘를 누르면 됩니다. 예, 프리셋은 이미 이제 선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빌드 안에 이렇게 디버그 폴더에 CMake에서 생성한 빌드 그 환경이 구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브 ST의 이 플러그인에서 CMake를 이용해서 이 사용되는 빌드 환경은 닌자를 쓰고요. 예. 그러니까 메이크가 아니고 닌자를 쓰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컨피규어를 한 다음에 이제 빌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드를 할 때는 아까 태스크 익스플로러를 설치했죠. 그래서 여기 밑에 태스크 익스플로러 창이 뜨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메뉴가 뭐 빌드 플래시, 그래서 단순히 빌드만 하는 게 없죠. 그래서 근데 여기 클린하고 리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도 되고 얘를 이렇게 누르면 네, 이렇게 빌드 됐죠. 네, 화면이 네, 깨지는데 네, 됐죠. 이렇게 다시 클린 빌드 네,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빌드가 됐죠. 네, 혹은 여기에 뭐 내가 빌드만 하는 거를 추가하고 싶다, 혹은 클린만 하는 걸 추가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이 터미널에 configure task 요거를 클릭을 하면 그 여러 개, 그러니까 CMake를 이용해서 뭐 빌드나 뭐 컨피규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내가 디폴트로 여기 보시면 터미널에 run build task 있습니다. 이건 단축키로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맥 같은 경우는 커맨드 시프트 B를 누르면 빌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단축 그 기본 빌드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어떤 걸 할지.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configure default build task 얘를 딱 클릭을 이제 해서 기본 빌드를 이렇게 얘를 추가하면은 CMake 빌드가 추가됐죠. 그래서 이게 빌드가 됩니다. 그럼 이게 디폴트 빌드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VS 코드에 태스크에 가보면 이름이 빌드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여기에 디폴트, 그러니까 빌드로 이 디폴트를 쓰겠다. 그러면 단축키로 예를 들면 여기서 run build task를 하면은 바로 요 빌드가 실행이 됩니다. 혹은 단축키로 누르면 이렇게 빌드가 되고요. 예. 지금 여기 클린이 없죠. 또 클린을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은 일반 태스크니까 홈피그 태스크를 눌러서 여기 클린 정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제 한글로 나와서 그러는데 영어로 하면 클린이죠. 그럼 정리를 하고 단축키를 눌러 볼게요. 그럼 이렇게 빌드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밑에 컨피규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태스크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빌드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 뭐 큐브 아이디만 쓰다가 이걸 쓰게 되면 조금 헷갈리긴 한데 네, 큐브 아이디보다는 훨씬 빠르게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VS 코드를 원래 사용하셨던 분들은 쉽게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추가해야 될 게,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이 CPP 프로퍼티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빌드를 하게 되면은 각각의 이제 빌드 파일하고 참조하는 헤더들을 요 compile command.json 파일에 이렇게 저장이 돼요. 네, 저장이 돼서 각 소스 코드에서 각 C 파일이 인클루드하는 헤더가 어떤 건지를 이제 얘한테 알려줘가지고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이제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컴마 치고 여기 컴파일 커맨드 요거를 여기에 빌드 디버그 밑에 있는 요 파일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카피 패스 한 다음에 아까 요거였죠. 얘를 이렇게. 근데 앞에는 절대 경로를 할 필요 없고 상대 경로로 빌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config 프로바이더는 주석 처리를 할게요. 이게 요거를 하면은 어떤 헤더 참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C 파일에서 이렇게 인클루드 되는 거 있죠. 그럼 얘네들을 그래서 F12를 누르면은 이렇게 참조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다 참조해서 헤더들을 그래서 요거를 안 하는 경우에는 저 참조가 잘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D를 깜빡이는 걸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 큐브 MX로 생성한 프로젝트를 써보신 분이면 기본 구조는 다 아실 거고, 여기서 메인 함수에 메인 루프가 있죠. 그래서 유저 코드 요 안에다가 이제 LED를 토글하는 거를 한번 더 볼게요. 토글 핀. 그래서 아까 LED 포트, LED 핀, 그 다음에 할 딜레이 500mm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태스크의 빌드 요걸 클릭을 해도 되고, 빌드 됐죠. 그 다음에 단축키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터미널에 런 태스크에서 이렇게 빌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디버깅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디버깅 하는 방법은 그리고 빌드를 또 밑에 아래 상대 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도 빌드가 됩니다. 디버깅은 좌측에 이제 디버깅 그 메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옵션 중에 빌드 앤 디버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요걸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클릭을 하면 빌드하고 지금 보드에 ST링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되고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보드에 지금 이렇게 ST링크를 제가 연결을 했고요. 아직은 멈춰 있는 상태죠. 그래서 LED가 한번 깜빡거리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런을 하면은 깜빡이지가 않네요. 뭐죠? 다시 지금 다시 하니까 되네요. 지금 LED가 정상적으로 깜빡이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멈췄다가 이렇게 스텝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멈추고 그래서 큐브 아이디보다 훨씬 빠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LED가 동작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큐브 MX에서 생성한 프로젝트를 빌드해서 보드에 다운로드해서 실행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버깅을 위해서 UART를 추가해 볼게요. 일단 UART 회로를 확인해 봐야겠죠. UART는 이렇게 USART1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PA910번이고요. 그래서 커넥티비티 UART 어스팅크로 설정하고요. 기본적인 속도는 115,200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GPIO는 A10번 이렇게 되어 있죠. 저장을 하고 다시 빌드를 하고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UART 쪽 초기화 코드가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로그를 출력하기 위해서 프린트 F에 연동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프린트 F는 여기 시스템 콜백 함수의 write 함수 여기에 이제 그 UART로 전송하는 코드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UART main.c에 요 UART 이제 핸들러가 선언이 돼 있죠. 얘를 복사를 해서 시스템 콜에 extern으로 정의를 합니다. 저걸 참조하기 위해서 요거를. 근데 지금 이렇게 빨간색이 났죠. 요게 include를 해줘야 됩니다. main 점 헤더를 include 하면 이렇게 없어지죠. 예. 그리고 요 시스템 콜백 함수는 뭐 이 큐브 MX에서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더라도 이 파일이 이 내용이 다시 원복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는 뭐 유저 코드 begin, end 요 사이에 넣어야 되는데 요거는 상관없이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까 write에다가 이렇게 write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write에다가 할 UART transmit. 그래서 여기는 핸들러 넣어야죠. 핸들러 포인터 넣어야 되니까 아까 익스턴한 걸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포인터 넣어야 되죠. 요게 유니트 8에 타입캐스팅을 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캐릭 PTR로 되어 있죠. 그래서 PTR 랭스, 그 다음에 타임아웃이죠. 타임아웃. 네, 타임아웃은 100mm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printf를 호출하면 이제 write 요게 호출되면서 시리얼로 출력이 됩니다. 예, 그러면 실제 제가 동작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유저 begin, 여기에다가 뭐 printf 뭐 start 이렇게 하고 /n. printf는 이게 버퍼링을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n을 하지 않으면은 바로 출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n을 반드시 입력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 없이 빌드를 하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 할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워닝이 뜨는 게 있어요. 이게 unused parameter, 그쵸? 그래서 원래 여기다가 unused 이런 식으로 void로 해서 안 쓰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수정을 했다가 큐브 MX에서 코드 제너레이션을 다시 하게 되면 이게 삭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HT에서 수정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워닝이 이렇게 뜨는 게 별로 좋지 않아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로 동작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리얼 터미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리얼 터미널은 저는 이제 맥이니까 미니컴을 쓸 거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뭐 테라턴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니컴 열어서 열고, 얘를 디버깅 들어가겠죠. 이렇게 디버깅을 하면은 하고 런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타트가 출력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UART가 이제 printf를 통해서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실제 이제 이더넷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넷하고 이더넷을 하기 전에 FreeRTOS를 올려가지고 이더넷을 이제 쓸 거기 때문에 FreeRTOS 세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FreeRTOS를 쓰기 위해서는 이 미들웨어 쪽으로 가야 됩니다. 미들웨어에 여기 FreeRTOS 탭이 있죠.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CMCS V1, 2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V2를 대부분 최신에는 다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ST에서 만드는 예제나 이런 게 대부분 V2로 됩니다. 옛날 예제는 V1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V2로 하고 여기서 몇 개 옵션을 변경해 볼게요. FPO 활성화 하고요. 그리고 틱레이트는 1000, 뭐 이거는 안 바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R2S 쓸 때 가장 문제가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나눈 경우들이 있어서, 여기에 체크 for 스택 오버플로우 요거는 반드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2로 하고요. 나머지는 일단 그대로 이제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제네레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워닝이 뜰 거예요. 뭐냐면 이 R2S를 사용을 할 때 그 C스틱 있죠, C스틱. 그러니까 C스틱을 지금 활성화돼 있는데, 이거를 C스틱에서 이제 할의 그 타임틱이 거기서 이제 증가하는데, 그거를 R2S에 올리게 되면은 C스틱은 R2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할 타임 베이스를 바꿔야 된다. 바꾸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바꾸냐, 뭐 옵션에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S에 보면은 여기 타임 베이스가 있죠. 타임 베이스 소스를 C틱이 아니고 어떤 타이머든지 괜찮은데 이제 안 쓰는 타이머, 만약에 외부에 PWM 이런 걸로 세팅이 안 된 타이머로 쓰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타이머 14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제네레이션을 하면은 워닝 없이 생성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미들웨어에 여기 FreeRTOS가 추가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코어 폴더에 보면은 FreeRTOS.c가 생성이 됐죠. 여기에 아까 그 오버플로어를 활성화했기 때문에, 오버플로어 체크를 활성화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스택 오버플로어 후크 함수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여기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프린트 F %s 한 다음에 오버플로우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어떤 태스크에서 오버플로우가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요 메시지를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하고 여기다가 브레이크포인트를 걸어볼게요. 브레이크포인트 걸면은 만약에 어떤 특정 태스크가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요 후킹 함수가 호출되면서 여기서 이제 멈추고 또 런을 하면은 어떤 태스크에서 오버플로우가 됐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더넷을 활성화하다 보면은 반드시 요 스택 오버플로우가 나는 태스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걸 반드시 넣어가지고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메인 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 커널을, 그러니까 R2S가 초기화되고 디폴트 태스크가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디폴트 태스크는 메인에 있습니다. 여기 메인.c에 중간에 이렇게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R2S를 추가하게 되면 이 메인 루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실행이 안 돼요. 여기 적혀 있죠. 이 커널이 스타트 된 이후 여기는 실행이 안 된다고. 실행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깜빡이는 코드를 여기다 두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 삭제한 다음에 아까 태스크 스타트 태스크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에다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딜레이는 500. 그리고 이 R2S 쓸 때는 할 딜레이를 쓰시면 안 되고, 이걸 쓰면 안 되고, 이 OS 딜레이를 이제 써야지 실제로 요 시간만큼 태스크가 슬립에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빌드를 하고 빌드 했는데 여기 또
워닝이 뜨죠. 요거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워닝을 없애기 위해서 요 아규먼트. 네, 아마 할에 unUsed라는 요 매크로가 있을 거예요. 아규먼트. 예, 요걸 쓰셔도 됩니다. 요거는 아마 보이드로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다른 플랫폼에도 이식을 이식을 원하면 그냥 보이드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워닝은 사라졌는데 지금 프린트F 관련된 워닝이 있네요. 이게 명시적인 정의가 없다. 그러니까 프린트F를 호출했을 때 요 정의를 찾을 수 없다는 거니까 main.h에다가 이게 이제 스튜디오에 있죠. 스튜디오래네. stdio. 네. stdio. 이렇게 하면은 워닝이 없어졌죠. 다시 클린하고 빌드를 해볼게요. 그래서 할 드라이버에 워닝 말고는 없죠. 됐습니다. 워닝이 없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다운로드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스타트 됐고요. 얘는 실행이 됐고 LED도 깜빡거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LED도 깜빡거리죠. 그러면은 RTOS가 올라가서 이제 멀티태스킹으로 돌릴 준비가 됐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더넷을 이제 살려야 되는데, 이더넷은 요 ETH, 이더넷 요 페리페럴을 활성화하는데, 지금 회로를 보면, 요 이더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이칩을 달아야 됩니다. 파이칩이 뭐가 달려있는지를 보면 이제 랜 8742 칩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큐브 MX에서 그 지원하는 드라이버입니다. 그 칩이라서 요걸 달았고요. 그리고 요 인터페이스는 이제 RMII, 그러니까 reduced. 그래서 핀 수가 좀 적은 거. 그래서 이게 reduce인지 그냥 일반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reduce이기 때문에 RMII를 체크를 하고요. 그러면 이 GPIO 세팅을 제가 회로를 구성하면서 일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기본 세팅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핀이 달라요. TX0, TX1이 PG13, 14잖아요. 그쵸? 여기는 PB12, 13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꿔줘야 돼요. PG 뭐였죠? PG 13, 14. PG 13. 13이 THD0. 그 다음에 PG 14가 TXD1.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핀 세팅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요 이더넷을 활성화하면은 미들웨어에서 LWIP 요게 활성화됩니다. LWIP가 그럼 얘를 이네이블을 이제 해주고요. 그러면 이 FreeRTOS를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 OS 어웨어가 자동으로 OS 유즈드로 이제 세팅이 됩니다. 물론 OS 없이도 쓸 수 있지만 OS를 그 적용해서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플랫폼 세팅 여기 가면은 기본으로 이제 그 파이칩을 어떤 걸 쓸지 지원되는 드라이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램 8742가 있죠. 그럼 얘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파운드 솔루션에 램 8742 요거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세팅을 바꿀 만한 게 기본적으로 DHCP, 그러니까 이번에 이 DHCP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 해주고요. 그리고 키 옵션, 여기서 대부분은 그대로
현재는 그대로 이제 쓰면 이제 되는데, 예, 여기에서 나중에 뭐 그 소켓 통신을 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이 여기 쭉 밑에 여기 LWRP-SO 리시브 버퍼, 예, 요거를 이제 활성화해야지 그 리드 버퍼에 현재 얼만큼의 그 이제 데이터가 있는지를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얘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요 항목을. 그래서 요거를 보기 위해서는 위에 show advanced parameter, 얘를 체크해 줘야 돼요. 네.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세이브 하고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을 하면 미들웨어에 LWIP 추가됐죠. 그리고 LWIP 폴더가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앱과 타겟이 있고요. 예, 앱과 타겟이 있고, 요 앱의 기본 초기화 코드, 예, 초기화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초기화 코드하고 요 스레드를 생성하죠. 그러니까 링크 관리를 하기 위한 스레드를 생성을 이제 하게 되고, 이 링크에 대한 콜백 함수를 여기 이렇게 등록을 하죠. 그쵸? 그러면 요거는 요 LWIP.c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링크가 커넥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는 콜백 함수가 여기 있고, 여기에서 스레드를 생성을 합니다. 그럼 이 스레드는 어디에 있냐? 이 스레드는 요 이더넷 인터페이스 IF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더넷 스레드가 있죠. 그럼 이 스레드는 주기적으로 여기서는 100ms로 계속 돌면서 실제 하드웨어 이 커넥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해서, 체크가 되면은 아까 그 콜백 함수, 이렇게 활성화하고 콜백 함수를 호출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커넥션 콜백 함수에서 실제 커넥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로그를 한번 이렇게 찍어 볼게요. 예, 여기서 얘를 net if 이제 이렇게 업 됐는지, 네, 다운 됐는지, 이렇게. 자, 빌드를 하고, 빌드를 이제 하면, 자, 여기서 지금 링크 에러가 뜹니다. 링크 에러가. 무슨 링크 에러가 뜨냐면, 여기, 예. 에러 넘버, 얘가 멀티플 디피니션. 그러니까 이 변수가 그 여러 군데 정의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OS 여기에 이제 가보면 요 변수가 여기에 선언이 돼 있는데, 실제 다른 시스템 헤더에 또 이게 선언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요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뭐 이거를 사실 익스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큐브 MX에서 파일을 재생성하면은 얘가 다시 원복이 되기 때문에 매번 또 이걸 익스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예 옵션에 컴파일 옵션에 요 F 커먼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F 커먼이 뭐냐? 그래서 요거를 AI한테 딱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F 커먼은 동일한 이름의 초기화되지 않은 전역 변수가 여러 소스에 존재하는 것을 허용한다. 예, 사실 이게 좋지는 않은 방법이죠. 예, 좋지는 않은 방법인데, 이게 컴파일 GCC 10 이전에는 이게 기본값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 소스에 초기화되지 않은 전역 변수는
동일한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예. 근데 10 이후부터 요 노 커먼이 기본 값으로 변경되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 호환성을 위해서 요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디에 추가하냐? 루트의 cmake list.txt 여기 n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됩니다. 타켓 컴파일 f 커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정리 빌드하면 지금 cmake의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컨피규어를 다시 해야겠네요. 여기에 컨피규어를 다시 하고 클린하고 빌드. 그래도 옵션이 적용이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죠? 만약에 빌드를 삭제했다가 컴파일 옵션이 추가 없죠. 아예 빌드를 삭제했다가 다시 컨피규어를 한 다음에 빌드 해볼게요. 네, 지금 제가 요걸 하기 위해서 테스트했던 큐브 MX 버전이 저는 지금 버전은 6.14인데 제 테스트했을 때는 이거보다 이전 버전이에요. 이전 버전인데 이게 그 최신 버전에서 생성한 cmake 옵션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요 그 프로젝트에 요 F 커먼 요 옵션을 추가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빌드할 때 다 이 옵션이 컴파일 옵션에 적용이 돼서 아까 같은 그 에러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그 다시 확인해 보니까 요 cmake 빌드하는 옵션이 조금 그 세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 라이브러리별로 이렇게 이 빌드 옵션이 따로 적용되게 지금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LWIP에 대해서 별도의 옵션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러니까 예전 버전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요 타켓 그러니까 LWIP의 F 커먼 옵션을 별도로 또 추가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cmake 리스트에 이렇게 원래 프로젝트에 커먼 옵션 줬고 그 다음에 LWIP에 대해 컴파일 옵션을 이렇게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요거를 이렇게 그 없는 상태에서 빌드를 하면은 에러가 뜨죠. 근데 얘 옵션을 이렇게 키면은 에러가 발생 안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버전에 따라서 생성되는 옵션들이 좀 달라지게 되네요. 네. 네.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6.14 이전 버전이면 요것도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링커 스크립트에 이 GCC 버전이 올라가면서 워닝이 뜨는 거를 이제 그 워닝 없애주기 위해서 이런 옵션도 추가를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이게 그 큐브 MX가 올라가면서 링커 스크립트 파일을 워닝 이렇게 리드 온리 이렇게 다 추가해 줬네요. 예. 그러니까 버그까지는 아니고 이게 나중에 수정이 됐네요. 큐브 MX가 최신 버전을 쓰면은 저 옵션을 쓸 필요가 없는데 이전 버전을 쓴다 그러면 워닝이 뜬다 그러면은 요거를 추가하면 됩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그 아까 링크
연결됐을 때 요 업다운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드 있고요. 현재는 연결이 안 돼 있죠. 네, 이렇게 다운로드 해서 네, 런을 하면 지금 아까 스택 오버플로우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었죠. 그래서 바로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이제 태스크가 걸렸는 그 오버플로우 됐는지는 프린트 F를 이제 찍어보면 알겠죠. 얘를 실행을 시켜 보면 디폴트 태스크에 스택 오버플로우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걸 계속 진행하게 되면 계속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서 하드 폴트가 걸립니다. 이렇게 하드 폴트 걸리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은 이 하드 폴트 걸렸을 때 어디서 하드 폴트 걸렸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런을 해서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멈췄더니 하드 폴트가 있어. 근데 하드 폴트가 걸린 시점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FreeRTOS 쓸 때는 스택 오버플로우 이 체크 기능을 킨 다음에 후크 함수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가지고 어느 태스크가 오버플로우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스택을 늘려줘야 됩니다. 디폴트 태스크는 여기 FreeRTOS의 태스크 여기 스타트 디폴트 있죠. 지금 128로 돼 있는데 이거를 1024로 늘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워드 단위이기 때문에 1워드는 이제 4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4K 정도로 늘려주고 다시 생성을 합니다. 생성이 됐죠. 생성이 되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빌드를 하고 얘를 멈춘 다음에 다시 자 이제 런을 해보겠습니다. 런을 하면 이제 그냥 스타트만 뜨고 아까 브레이크 포인트 안 걸리죠. 안 걸리고 LED도 깜빡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이더넷을 추가했기 때문에 아까 랜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했을 때 메시지가 뜨는지를 볼게요. 얘를 꽂으면 링크업이 떴죠. 링크업이 떴는데 지금 밑에 ETHIF라는 메시지가 뜨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다시 여기를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으면 지금 요 스레드에서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스택 오버F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아까 또 경고가 떴죠. 요거 안 쓴다고 그러면은 경고는 이제 없애줘야 되니까 X 태스크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면 자, 런 연결되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괜찮다가 얘를 꽂으면 바로 스택 오버플로우가 뜨죠. 그래서 런을 해보면 얘를 멈추고 런을 해볼게요. 런을 해보면 스택 오버플로우 ETH 인터페이스. 그렇죠? 그럼 얘를 찾아봐야 돼요. ETH 인터페이스는 여기에서 생성한 스레드가 아닙니다. 여기에 FreeRTOS에 여기서는 기본으로 생성하는 게 아까
스타트 디폴트 이거고, LWIP에서 생성하는 스레드는 요 밑에 어드밴스 끄면 여기 두 개가 있어요. TCP/IP 스레드랑 LWIP. 이 두 개 말고는 여기서 생성하는 스레드는 없기 때문에 재료 검색을 해야 됩니다. 이 스레드가 어디서 생성되는지를 전체 검색을 이제 하면은 요거를 여기 있네. 요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스레드 새로 생성하는 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스택 사이즈를 이렇게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따라가면 F11을 누르면 350으로 되어 있어요. 350으로 됐는데 이게 유저 코드 비긴 엔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직접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24로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빌드를 하고 다시 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타트 떴죠. 그리고 얘를 뺐다가 끼면은 업 되고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발생 안 하죠. 그쵸? 다시 다운 업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리셋을 하면 바로 그 케이블이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트워크 업이 안 떠요. 빼면 다운은 되고. 그러니까 꽂혀 있을 때 실행을 하면 이게 그 업이 안 떠요. 그래서 이걸 좀 보니까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디를 수정을 해야 되느냐? 이더넷의 인터페이스 요 스레드 있죠. 여기 스레드. 여기에서 요 연결 상태를 체크하는 부분에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연결이 돼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링크 체인지가 여기가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링크를 무조건 다운 상태를 바꾼 다음에 이쪽 루프를 타면은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링크 다운 하는 얘 함수를 호출해도 되는데, 여기에 플래그를 클리어 해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클리어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콜백 함수가 호출되니까 다운됐다가 업 뭐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그럼 항상 다운이 먼저 실행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 그 메시지가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뭐 괜찮은데, 이렇게 하고 런을 하면은 지금 업으로 두 번 뜨게 되네요. 그쵸? 업이 두 번 뜨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다운으로 들어갔지만 요 콜백 함수 들어갈 시점에 플래그가 셋 상태로 들어가서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클리어만 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클리어만. 그래서 요걸로 하면은 저 메시지가 두 번 뜨지 않고 그냥 한 번만 뜨게 돼 있어요. 얘를 이렇게 하면은 딱 한 번만 뜨죠. 자, 뺐다가 끼면 업되죠. 그리고 다시 리셋을 하면은 한 번만 뜨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플래그만 클리어 해주면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만으로는 그러니까 링크가 연결된 상태만 이제 알 수 있고, 그리고 DHCP를 활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DHCP가 스타트를 하긴 합니다. 스타트가 되는데, 스타트 여기 밑에 보면 DHCP가 스타트 되죠. 근데 이제 링크가 되면 이제 DHCP를 스타트하고 종료되면 DHCP를 다시 이제 종료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해요. 상태 관리가. 그 코드는 자동으로 생성을 안 해줍니다. 예, 안 해주기 때문에 그 DHCP를 관리하는 코드를 추가해 줘야 돼요. 예, 그러면 그거는 예제를 참조하면 됩니다. 예제는 큐브 MX의 체크포 업데이트가 아니고 어디였죠? 여긴가? 아니 여기가 아니고 예. 여기 컨넥션 업데이트에 가면은 리포지토리 폴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큐브 할 그 라이브러리들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하고 관리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폴더로 가서 여기 저는 이렇게 돼 있죠. 요 폴더로 가서 요 폴더가 큐브 여기에 리포지토리 가면은 이렇게 큐브 F4 요 폴더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열어서 이제 열려 있죠. 열면 여기에 프로젝트에 어떤 이제 ST의 개발 보드에 이그젬플들이 쭉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참고한 건 429 뉴클리어의 어플리케이션에 LWIP가 있습니다. 네, LWIP가 있고, 네, LWIP 여기서 지금 RTOS가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RTOS가 469에 RTOS가 없는 버전이 이거 말고 그냥 일반 여기 UDP RTOS 없는 버전에 그걸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RTOS 있는 버전은 DHCP를 처리하는 거를 스레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했고, 그래서 그러면 이 스레드를 메인에서 생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생성하지 않고 기존 스레드를 활용해서 그냥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469에 LWIP에 UDP 뭐 에코 클라이언트 요거를 여기서 가져오겠습니다. DHCP 관련된 거는. 그래서 앱 ethernet.c에 가면 여기 링크 업데이트에 보면은 링크가 업되면은 DHCP 상태를 스타트로 바꾸죠. 그리고 다운이 되면은 스타트를 그 DHCP를 끕니다. 그쵸? 예. 그리고 요 DHCP 프로세스 요 상태에 따라서 스타트면은 DHCP 스타트하고 연결이 끊어지면은 이제 오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상태 관리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오프됐다가 재연결이 되면 다시 스타트해서 그 DHCP 연결이 될 때까지 이렇게 웨이팅하는. 그래서 만약에 타임아웃이 걸렸다. 타임아웃이 걸리면은 여기 있죠.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냥 고정값을 지정을 다시 하게. 네. 그래서 요거를 포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팅하기 위해서 DHCP 관련된 여기 변수하고 상수들을 이제 제가 추가할게요. 요거는 LWIP 요 위에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리고 링크에서 지금 요 부분들을 여기죠. 이렇게 DHCP 요 부분들을 업됐을 때 부분을 추가하고요. 업됐을 때 추가하는데 여기는 LED나 LCD 찍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근데 저는 프린트 F로 찍는 걸로 할게요. LCD가 아니고 프린트 F 이렇게.
그리고 여기 DHB 스타트 이게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죠. 이거는 DHB 스타트는 아마 메인 쪽에 있을 겁니다. 메인 여기 있죠. 아니네요. 여기가 아니고 네 여기 있죠. 앱 이더넷 헤더 여기에 DHCP 상태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추가하고요. 네, 추가하고 됐죠. 바뀌었죠. 네,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다운됐을 때 처리 이것도 추가를 해줍니다. 이더넷에 여기 이렇게 이더넷 다운됐을 때 LCD가 아니고 프린트 F로 이렇게 바꿔서 됐죠? 그리고 이제 요 DHCP를 상태를 관리해주는 실제 프로그램, 실제 함수죠. 그럼 요거를 전체를 일단은 다 복사를 하고, 다 복사를 하고, 여기 유저 코드 영역을 밑에는 여기 없더라고요. 없어서 맨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를 하고, LCD가 아니고 얘를 이제 프린트 F로 바꿀게요. 프린트 F 됐죠? 그리고 여기도 LCD가 아니고 프린트 F. 여기에 IPTXT 얘도 일단 이렇게 활성화하고요. 됐죠? 그리고 타임아웃 걸렸을 때 여기도 LCD가 아니고 프린트 F. 프린트 F. 됐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IP 어드레스 이런 게 지금 없잖아요. 이게 디폴트 이제 어드레스를 할당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main.h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복사해서 얘는 LWIP 헤더에다가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기본값이죠. 기본값을 이렇게 이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요 기본값 넣는 거는 여기 초기화할 때 이렇게 다 0으로 놓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그 거기에다가 디파인 된 거를 넣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0이 아니고 요걸로 이제 세팅이 됩니다. 고정값으로. 됐죠? 그리고 여기도 LED 빼고 됐죠? 프린트 F.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어디서 호출해야 되느냐? 스레드 쓰는 예제에서는 스레드를 별도 만들어 가지고 했죠. 근데 여기는 스레드를 제가 안 만들었으니까 어딘가에서 호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 타켓의 이더넷 인터페이스 여기에 이미 스레드 하나 있죠. 링크 스레드. 그쵸? 여기에서 걔를 호출하도록 저는 일단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다 놓을까요? 익스턴 이 함수를 익스턴 한 다음에 요거를 스레드에서 100ms마다 돌죠. 그럼 여기에다가 얘를 이제 넷 인터페이스 이렇게 해서 100ml마다 DHCP 요 프로세스가 돌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자 빌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막 사용하지 않는 파라미터 있다고 워닝이 뜨죠. 일단 이건 자동 생성된 코드니까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런 것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해서 실제로 DHCP 관련된 그 상태 처리가 되고 로그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일단 얘를 빼놓고 자 케이블 일단 뺀 상태에서
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스타트 됐죠. 예, 스타트 된 상태에서 얘를 꽂으면 예, 링크 업되고 처음에는 이제 고정 IP를 할당하고 그 다음 DHC 서버를 찾죠. 그리고 이제 그 IP 할당이 되면 이렇게 로고가 뜹니다. 이렇게 그쵸. 17230 이게 떴죠. 예. 그럼 요걸로 핑을 한번 보내보면 네, 핑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얘를 빼면은 핑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타임아웃이 되겠죠. 다시 꽂으면 네, 다시 링크 업되고 DHC 서버를 지금 다시 찾고 있죠. 다시 찾고 있는데 다시 어사인이 안 되네요. 네. 다시 어사인은 제가 다시 모두 리셋을 하니까 네, 일단 다시 동작을 합니다. 뺐다가 꼈을 때도 이게 이게 핑을 여기서 계속 때리고 있을 때 핑을 때리고 있으면 지금 찾죠. 네. 지금 못 찾죠. 이게 뭐가 있긴 있나 보네요. 네. 얘를 닫고 못 찾죠. 리셋을 하면 다시 찾고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디버깅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일단 네, 지금 핑을 때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잘 인식이 되네요. 네. 네, 일단 DHCP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그래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이제 만들어서 큐브 MX를 만들어서 CMake 프로젝트를 만들고 네, 그리고 LED랑 그리고 로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UART 활성화했죠. 그리고 FreeRTOS를 추가했고 그리고 LWIP를 추가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문제가 발생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스레드에서 발생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후킹 이 함수에다가 이 스레드 이름을 출력하게 한 다음에 해당 그 스레드의 스택을 증가시켰죠. 예. 그리고 LWIP를 추가한 다음에 이 DHCP를 프로세싱을 처리하는 요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예, 요 추가할 때는 그 큐브할 라이브러리에 요 예제를 참고해서 추가를 했고 그게 스레드 방식이 있고 예, 제가 한 거는 스레드를 추가하지 않고 요 프로세스 함수를 요 링크 처리하는 스레드에서 예, 호출해서 하는 식으로 처리를 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링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MCU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큐브 MX에서 생성하는 코드가 아마 다 동일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크게 아마 전체적인 흐름은 다르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더넷을 초기에 브링업 할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